자, 저희가 이제 남은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인덱스, 그다음에 PLSQL, 패키지 커서, 트리거, 쿼리 성능화 이렇게 있는데 제 생각에 지금 이거 수업을 준비해 왔는데 요 장부터 조금 어렵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중요하게 아실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요거를 좀 나중에 미루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그냥 혼자 보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를 싫어하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실제로 실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무슨 실습을 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배우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배우고 있는데요. 서버죠, 그렇죠? 서버 컴퓨터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여기다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걸 우리가 스키마라고 불러요. 스키마. 근데 이제 각자 스키마 형태가 좀 다른데 이 오라클은 유독 좀 특이한 게 오라클 계정이 스키마예요. 계정이 스키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스키마를 몇 개 만들었냐? 스쿼시라는 계정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DB 클래스라고 하는 어, 계정을 또 하나 만들었죠. 요 지금 두 개의 스키마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원통 형태로 그린 이유가 뭐라고 했죠? 요거 디스크 모양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하드 디스크라고 하는 실제 저장 공간에 보면 이렇게 디스크가 있어요. 디스크에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 데이터를 엄청 적은 단위로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그걸 읽을 수 있는 이런 디스크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하여튼 시스템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판에 있는 이게 계속 돌리면서 읽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디스크가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이고 데이터가 그만큼 많이 저장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여튼 우리가 여기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 쿠팡이라고 해볼게요. 죠? 쿠팡. 쿠팡이라고 하면 이제 쿠팡 스키마가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쿠팡 스키마. 그리고 이제 쿠팡에 우리가 이제 어떤 서비스가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뭘 배웠냐면 자바를 배웠죠. 자바 앱 서비스가 있다고 쳐볼게요. 자바 앱 서비스. 뭐 카카오톡처럼 생각해 볼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카카오톡이 어플이 있죠. 어플. 제 카카오톡을 띄우기 좀 그래가지고 뭐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카카오톡 어플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요게 지금 자바로 만들어졌다 칠게요. 그러면 이 어플에서 여기 내용을 호출해서 불러오죠. 그러면 이번에 쿠팡 말고 그걸로 하자죠. 카카오톡으로 하자. 자, 카카오톡으로 합시다죠. 카카오. 그러면 카카오에는 어떤 내용이 저장돼 있냐면 해당하는 유저, 로그인한 유저의 친구 리스트가 쭉 저장돼 있죠. 그 친구 리스트를 조회해서 어떻게 해요? 불러와서 카카오톡 앱에 이렇게 호출하죠. 출력해주죠. 저 친구 리스트.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 카카오톡에는 채팅방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엔 또 어떤 게 있어요? 채팅방 테이블이 있어서 채팅과 관련된 내용이 쭉 있으면 내가 이 탭을 누르면 채팅방이 쭉 불러와지죠. 우리가 이제 어떤 서비스를 할 때 데이터베이스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리가 자바 앱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자바 앱이 아니라 웹앱도 마찬가지예요. 웹앱은 그냥 화면에 HTML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려져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내가 어떤 데이터를 호출하면 그 데이터를 불러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자바를 배웠기 때문에 자바로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바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웹앱을 배우게 될 건데 웹앱 자바로 된 웹을 배울 거라서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제 톰캣이라고 하는 어, 웹 서버가 있는데 이걸 배울 거라서 우리가 자바로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할 것은 뭐냐면 자바 앱에서 카카오톡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듯이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스쿼시라는 스키마를 두고 있죠. 스쿼트. 자, 스쿼트. 그러면 스쿼트에는 어떤 걸 하고 있냐? 사원이랑 부서를 관리하고 있죠. 그럼 이제 사원 부서를 관리하는 자바 앱을 만들 수 있겠죠.
자바에.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배워야 되냐면 JDBC라는 걸 배워야 돼요. JDBC. JDBC에 대해서 배우고 자바에서 이제 뭐냐면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하는 커넥션, 접속하는 객체를 우리가 JDBC라고 불러요. 클래스들을. 자, 그거를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JDBC 수업이고요. 여기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시간 나면 한번 또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제가 문서를 준비하긴 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은데 몇 개만 일단 해놓고 이거를 공유를 좀 해볼게요. 자, 카카오톡으로 공유했고요. 유튜브에도 올릴까? 설명에다가 올렸고요. 자, 1번부터 한번 보죠. 자, 우리는 오라클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오라클 배우는 게 아니라 JDBC를 배울 거예요. 그냥 오라클은 어쩌다가 걸린 거고요. 어쩌다 걸린 거고. 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JDBC로 MySQL이라는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할 수도 있고요. 포스트그레든 마리아DB든 상관없이 접속하실 수 있어요. 어떤 거든. 자, 어떤 거든. 그냥 이제 우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배웠고요. JDBC를 배워볼 거예요. 이걸로 오라클 서버에 접속하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장의 목표를 보면 일단 JDBC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뭔지 알 거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라는 게 있어요. 자, 드라이버. 자, 이 드라이버가 뭔지. 자, 근데 우리 이미 드라이버를 배워봤어요. 언제 배웠냐? 자, 데이터 그립에 오시면요. 여기 데이터베이스 3새끼에 자, 이 친구들. 자, 이 친구들 생성할 때, 이 데이터 소스라 불렀죠? 이거 생성할 때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자, 이 프로퍼티 보시면. 자, 여기 드라이버가 있어요. 보이나요? 이 드라이버. 자, 드라이버도 여기 드라이버로 이동하면 드라이버 관리하고 있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버전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이 드라이버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 접속할 때 도와주는 걸 우리가 드라이버라 해요. 이 드라이버라는 거는 어떤 연결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결점. JDBC가 예를 들어서 MySQL에 접속할 거예요. 자, 이건 다른 데이터베이스죠.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MySQL 드라이버가 필요해요. 자, 만약 내가 오라클에 접속할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그죠? 오라클 드라이버가 필요해요. 그죠? 여기 드라이버가 있어야지 이렇게 접속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이건 접속을 할 때 도와주는 것을 드라이버라 합니다. 자, 그래서 드라이버, 자, 오라클 JDBC 드라이버 종류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씬이라는 걸 쓸 거예요. 왜 씬을 쓰는지 일단은 볼 거고요. 자, 시작해보죠. 자, 여기서 J는 자바를 의미하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바 프로그램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고 SQL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DDL 또 DML 또 그죠? CL 컨트롤 CTL 그죠? CTL 또
DCL, 그쵸? DCL.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다 쿼리라 부르고요. 이런 쿼리들을 실행하는 거죠. 우리가 중점으로 배운 게 DML이 되겠죠.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DML. DML 안에 이제 DQL이 포함되어 있다고 치고 오죠. DQL을 제일 많이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연결을 맺고 쿼리를 실행해서 결과를 받아와야 한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처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JDBC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 JDBC가 하는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공통된 방식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오라클사에서 자바에서 접속하는 걸 다 만들어서 제공했어. 그리고 MySQL에서 또 자기네들이 접속하는 걸 다 만들어 제공했어. 그러면 이거 두 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럼 개발자는 오라클을 하기 위해서는 오라클 JDBC를 배워야 되고 MySQL 하려면 MySQL JDBC를 배워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표준 라이브러리 하나를 만든 거예요. 자, 이 표준 라이브러리로 어디든 접속할 수 있어요. 대신 뭐가 필요해요? 드라이버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드라이버가 있어야지 접속을 할 수 있지. 요거는 이제 곁다리죠. 곁다리고 요 표준 JDBC로 접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드라이버만 쓰면 똑같은 방식으로 접속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공통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규칙, 표준 라이브러리라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다. 표준 API. 자, 요거랑 무슨 말이랑 똑같다? 자, 공통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규칙. 자, 이때 자, API가 무슨 말이냐? 규칙이에요. API가 뭐다? 규칙.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JDBC가 하는 건 뭐냐? 자, 첫 번째로는 접속을 해야 돼요. 접속.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봤냐면 데이터 소스라 불러요. 이걸 우리가 뭐라 했나? 데이터 소스. 자, 우리 데이터 소스 이미 만들어 봤죠? 언제? 데이터 그립할 때. 자, 이렇게. 자, 이것들을 다 제가 뭐라고 불렀죠? 데이터 소스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이미 뭘 해본 거예요? JDBC를 해본 거예요. 어느 정도 해본 거죠. 근데 이제 이 JDBC를 GUI로 해본 거죠. 그죠? 직대로 코드를 쓴 게 아니라 남이 만들어 놓은 거를 어느 정도 경험해 본 거지 실제 코드를 써본 건 아니에요. 코드 써본 건 아니고 동작 원리가 이렇구나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데이터 그립이 JDBC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이 친구 데이터 그립이 JVM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JVM. 물론 자바로 된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자바 친구라고 보면 돼. 친척. 자, 친척이고 하여튼 JVM으로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JDBC를 써서 우리가 쓰고 있는 코드들을 실행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코드들을.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 뭐다? 데이터 소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연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실행할 수 있어야 돼요. 실행. 그 다음에 조회 결과를 처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도 제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원도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배워볼 거고요.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요 두 가지가 되겠죠. 트랜잭션은 뭐 사실 자동으로 해주는 것들이 대부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트랜잭션을 직접 뭐 커밋을 한다거나 롤백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일은 잘 없긴 해요. 없긴 한데 이것도 할 줄 알면 너무너무 좋겠죠. 자, JDBC는 누가 만든 거냐면 자바가 만든 거예요. 자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바 JDBC로 오라클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오라클 드라이버가 필요하다고 했죠. 오라클 드라이버는 누가? 데이터베이스 회사가 제공해요. 회사가. 그래서 그 회사가 드라이버를 꼭 만들어야 접속을 하실 수 있다. 이 드라이버가 없으면 접속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자, 데이터베이스 회사는 왜 드라이버를 만들어 줄까요? 자, 이 데이터베이스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가치는 어떤 언어로도 접속할 수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 가치가 있다. 데이터베이스 가치가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자바든 C든
파이썬이든 어떤 언어로도 접속할 수 있도록 드라이버를 만들고 있어요. 그걸 만들어서 어떤 응용 프로그램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지 이거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서버 매니저를 한다. 요 DBMS에서 매니지먼트 시스템 있죠. 저거 요거 요때 이제 각 언어에서 접속할 수 있는 드라이버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튼 모든 회사는 그 드라이버를 만들어야 해요. 만들어야 이게 가치가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를 만든 곳에서는 자바 표준 라이브러리만 만들고 그 다음에 각 회사들은 또 드라이버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또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죠. JDBC는 자바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표준 통로다. 표준 API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를 꼭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JDBC는 표준이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 JDBC 드라이버는 오라클에서 만든 드라이버 구현체가 되겠죠. 자, 여기서 JDBC에서 제공하고 있는 중요한 인터페이스들이 있는데 커넥션, 스테이트먼트,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리절트 셋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것들을 배워볼 거예요. 자, 이 JDBC 안에는 뭐가 있다? 커넥션. 자, 이것도 그냥 같은 거라고 칠게요. 같은 거. 커넥션, 스테이트먼트, 리절트 셋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커넥션이 데이터 소스예요. 예를 들어 내가 스쿼트로 접속했다. 또는 시스템으로 접속했다. 또는 DB 클래스로 접속했다. 자, 이때 이 커넥션이 데이터 소스가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지금 하나하나를 내가 커넥션이라 불러도 되나요? 커넥션. 맞아요. 커넥션이야죠. 커넥션.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쿼리들 있죠? 이 쿼리들. 자, 인서트 쿼리, 셀렉트 쿼리.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객체가 다루냐면 스테이트먼트라는 객체가 다뤄요. 스테이트먼트. 자, 이 스테이트먼트는 이 커넥션이 반환하는 객체로 이 커넥션이 스테이트먼트로 쿼리를 실행해줘요. 자, 스테이트먼트는 뭐다? 쿼리 하나를 실행하는 친구다. 자,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라는 것도 있는데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는 여기 값에다가 물음표라고 해놓고 물음표에다가 값을 4.001 물음표에다 값을 이미 이렇게 대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prepared statement예요. 자, 그래서 돌아가서 보면 자, 커넥션은 데이터 접속하는 거고 스테이트먼트랑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는 쿼리를 실행하는데 얘는 물음표에다가 값을 넣는 친구고 그래서 보면 준비시키는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근데 마지막으로 리절트 셋인데 우리가 테이블을 리절트 셋이라 불러요. 테이블. 자, 여기 리절트 셋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대부분 데이터베이스 설명에 가면 테이블의 데이터 타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테이블의 데이터 타입. 자, 그러면 자, 내가 이걸 실행을 했어요. 제가 이 친구 데이터 타입을 리절트 셋이라고 했어요.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에요. 그죠? 자, 이 친구는 리절트 셋이에요. 자, 요때 요 셋 무슨 타입일까요? 자바에서 얘기하는 셋이에요. 셋은 뭐예요? 중복 제거죠? 그러면 무슨 중복을 제거할까요? 자, 이 친구랑 이 친구는 같은 데이터인가요? 다른 데이터죠? 그러면 이 친구는 리스트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르니까 뭘로 하면 돼요? 셋으로 하면 되겠죠. 셋. 그래서 각자가 뭐예요? 셋인 거예요. 셋. 자, 그 다음에 요 노티스 아이디로 요 값을 가져올 수도 있고 타이틀로도 요 값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키 밸류로 되어 있죠. 이런 것도 사실 뭐 셋으로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 데이터들이 다 뭐다? 셋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 테이블의 타입을 우리가 이제부터 리절트 셋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자, 리절트 셋. 그러면 자, 인서트 문 실행했을 때 리절트 셋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 이거 실행했을 때 리저트 셋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쵸? 왜요? 그쵸? 리저트 셋은 무조건 요즘 아무것도 안 나왔죠? 셀렉트 문만 나와요. 셀렉트 문을 실행했을 때 나오는 게 리저트 셋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다? 테이블을 얘기하는 거예요. 테이블. 자, 이 친구는 쿼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쿼리. 그 다음에 이거는 접속을 얘기하는 거죠. 접속. 자,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는 지금 알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울 게 많지 않고요. 요거 세 가지 쓰는 법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JDBC는 데이터 소스, 쿼리, 실행하는 스테이트먼트, 결과인 리절트 셋 이렇게 있죠. 자, 이런 공통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사용법을 배우는 게 JDBC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동작 원리는 이렇게 관계도 되겠네요. 죠 관계. 자, 자바 프로그램에 JDBC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JDBC를 접속할 수 있는 오라클 드라이버가 있는 거고요. 오라클 드라이버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관계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드라이버는 오라클 거고 JDBC는 자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쭉 있는 거고요. 그래서 JDBC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JDBC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해보고. 자, 이 드라이버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이제 scene이라고 하는 드라이버가 있고요. scene. 그 다음에 OCL이라고 하는 드라이버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각 회사마다 드라이버 종류는 달라요. 이건 이제 오라클 드라이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라클 드라이버. 자, OCL이라는 드라이버가 있어요. 자, 이 친구는 이제 오라클 클라이언트에 설치되어야 하는 드라이버라서요. 여러분들이랑 크게 뭐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사실 이걸 쓸 수도 있어요.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버 사이드 씬 드라이버도 있고요. 서버 사이드 인터널 드라이버가 있어요. 다양한 드라이버가 있죠. 제가 이걸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씬 드라이버를 쓸 건데 우리가 종류가 많은데 도대체 왜 이걸 쓰느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굳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아, 그냥 드라이버 종류가 많고 각자 역할이 조금 있구나. 자, 우리는 씬 드라이버를 쓸 거예요. 자, 이 씬 드라이버는 자바 기반 드라이버고요. 당연히 자바 기반이니까 자바로 동작하겠죠. 근데 이게 또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 사실 자바는요, C로 작성이 돼 있어요. C. 그래서 C 언어로 된 드라이버도 동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자바 기반 드라이버가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이제 C 기반의 드라이버를 자바에서 동작시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자바 기반 드라이버를 쓰게 되겠죠. 자, 오라클 클라이언트가 없이 동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씬 드라이버를 쓰면 이 클라이언트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없고요. 바로 접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설치가 필요 없다는 거는 뭔가 번거로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용, 실습용으로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서비스 하실 때도 그냥 씬 드라이브 써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씬 드라이브 크게 문제 없더라. 자, 넘어가서.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OCL이라는 친구는 오라클 클라이언트가 설치되어야 실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쓰게 되면 좀 번거로운 일이 생기고요. 자, 이런 두 가지 또 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그냥 설치하기 쉽고 간단해서 씬 드라이버를 쓰는 거예요. 대단한 이유는 없다. 자, 넘어갈게요.